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주제를 보면은요, 손석희가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조만간 MBC의 시사 프로그램을 맡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손석희가 왜 MBC로 또 오게 되며, 그리고 손석희처럼 말썽 많고 문제 많고 정말 손석희야말로 헛된 잘못된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말하자면은 깃발과 이 공적이 있다고 하면 손석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JTBC에서 손석희를 사장까지 시켜줬고요. 그런데 손석희를 MBC에서 왜 데리고 올까요? 저는 철저한 알박기, 입도 선매 같은 거라고 봅니다. 자, 8월 말이면은 지금 MBC 이제 사장이 바뀌게 되고요. 이 방문진을 통해 가지고 MBC 사장을 이 새로 정할 때 전과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MBC 노조들은 지금부터 제3노조 빼놓고요. 이 오정환 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제3노조 빼놓고는 다들 방송을 중단을 하고 파업을 하고 지금 막 그런 걸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가 어떠냐면요, 전과 달리 MBC의 청취율이 굉장히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 MBC 안 보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좌파들, 개딸들 이런 사람들 민주당 쪽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MBC를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MBC의 총선 말하자면은 개표 상황, 이게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았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MBC는 안 보는 방송, MBC 시청률도 없고 드라마도 폭망하고 MBC 이 한때 MBC 뉴스 데스크인가요? 이게 TV 조선의 9시 뉴스하고 정말 오히려 TV 조선이 앞서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지상파, 공중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MBC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이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다시 MBC 화면에 내세우는 건 뭐냐? 아, 옛날이요. 그 손석희가 있었을 때 이른바 말하자면은 굉장히 공정한 척 하면서 빼딱하게, 굉장히 편 안 드는 척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좌파를 편들던, 네, 옛날에 봤던 옛날의 손석희, 즉 흘러간 연예인. 근데 옛날에 인기 좀 있었어. 다시 쓰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자, 손석희가 왜 또 MBC냐? 자, 무리와 의혹, 손석희를 컴백시키는 MBC. 이거는 8월 말에 이제 방문진을 통해 갖고 새로운 사장이 뽑히고 난리가 나고 혼란된 동안, 즉 손석희는 계속 MBC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다시 한번, 네, 내가 박근혜 탄핵시킨 사람이야. 윤석열도 탄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의 컴백은 뭡니까? 리멤버 탄핵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탄핵을 위해서 손석희를 내세우고 흘러간 탄핵의 유행가, 여기에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말하자면은 인물이 손석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손석희에 대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3노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손석희 데리고 온 것도 웃기는데 이미 손석희의 아들인 손구미니까 경향신문에 있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대장동에 있어서 이강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도 취재, 가짜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잘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손석희가 박성재하고 친하니까 박성재한테 말해가지고 이 송구민이를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아버지까지. 이게 뭡니까? 무슨 부자 취업에다가 대물림 취업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손석희
탄핵 리멤버 동시에 이 손석희의 이 저널리즘 이거를 좌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맥락 저널리즘 이게 뭐냐 막 이러실 텐데, 한마디로 맥락 저널리즘,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도를 하면 기자들이 팩트에 의해서 사실을 이 A라는 사람한테도 확인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도 확인하고 C라는 사람한테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기자합니다만 한 사람 말만 듣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 내지는 모든 뭐 기관을, 예를 들면은 뭐 손석희가 조주빈한테 N번방의 조주빈한테 2천만 원을 줬다더라 이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냐, 일단 조주빈을 취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석희하고 취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2천만 원 줬어? 또 끊어버려요 손석희가. 그리고 조주빈이가 JTBC에 말하자면 뉴스 스튜디오까지 손석희가 데리고 가갖고 막 견학 투어까지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투어를 시켜줬을 때 뭐 그 당시에 뉴스룸에 있었던 뭐 카메라 스튜디오 카메라맨이라든가 PD들한테도 그게 사실이냐 이거 확인하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손석희가 조주빈한테 왜 송금했을까? 이거를 막 파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가 보면서 하고. 근데 맥락 저널리즘은 뭐냐? 그냥 내 맘대로 쓰는 겁니다.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배경을 보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김어준의 씨바 저널리즘, 이게 바로 맥락 저널리즘입니다. 씨바 쫄지마, 저도 뭐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의 아주 특정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김어준이요 손석희인 겁니다. 김어준이는 뭐 욕설을 하면서 뉴스 공장,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공장이라는 말 자체가 맥락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의 CX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손석희는 뭐냐? 김어준이 TBS 판 말하자면 맥락 저널리즘, 씨바 저널리즘이었다면은 손석희는 공중파발, MBC발 그 맥락 저널리즘이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만들고 오보 만들고 결국 소설을 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락 저널리즘을 외국에서는 또 스토리텔러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 그냥 즐겁고 재밌게 낄낄거리고 딱 손석희, 딱 말하자면 손석희는 막 이렇게 얌전한 체 하죠. 참신한 체 하고. 이 김어준의 너절한 저널리즘이 바로 맥락 저널리즘인데, 이 손석희를 이제 내세워서 노골적으로 MBC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손석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모라는 기자, 그날 그 어두운 주차장에 왜 그 팔순도 훨씬 넘은 노모와 한밤중에 교회 주차장에 그렇죠 여러분.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밤 10시에 어두컴컴한데 노모를 모시고 왜 교회 주차장에 있었나요? 그 옆에 앉은 여성이 누군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한 김모라는 사람을 손석희가 또 부랴부랴 만나가지고 그 상암동 JTBC 앞에 일식집에서 밥을 사주다가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손석희가 휘둘러가지고 손석희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은, 손석희는 폭행 전과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중파의 진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외국 같으면은요 300만 원 아니라 그냥 벌금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과자면은요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NHK라든가 그 일본의 공중파는요, 예를 들면은 무슨 술 취해가지고 택시 운전사하고 말싸움이 있었다,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다, 내지는 이 술집에 가가지고 고성방가를 했다, 이런 걸로 잘리는 MC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의 아이콘이고
회사의 말 그대로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예요. 그런데 300만 원이나 낸 정과범 그리고 조주민한테 2천만 원을 후다다다닥 쏜구만. 네, 손석희. 그리고 탄핵의 주인공 손석희. 이거를 MBC가 다시 내세우는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물론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하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이제 저널리즘 학자입니다만 이 맥락 저널리즘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민 저널리즘이라든지 뭐 게릴라 저널리즘이라든지 길거리 저널리즘, 이 여러분 오마이뉴스에서 시민 기자 뭐 게릴라 뭐 무슨 취재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바로 이 맥락 저널리즘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석희의 컴백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즉 윤석열 대통령 치겠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이겁니다. 아 옛날이요, 탄핵 리멤버, 거기에 손석희가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